오늘 주가 하락의 한 요인은 바로 원자재 가격입니다. 급등하는 국제 유가의 흐름을 진단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달석 박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 유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오르는 국제 유가, WTI 기준에서는 7년 만에 최고치 경신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제 유가 상승 배경 한번 살펴주시죠. 네, 8월 하순 이후 국제유가 상승은 몇 가지 공급 측 요인하고 수요 측 요인이 복합된 가운데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지난 8월 하순 미국 멕시코만을 강타한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이 8월과 9월 중에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전체 미국 원유 생산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더해서 사우디와 러시아를 포함하는 산유국들이 감산 협의체인 이른바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이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하루 100만 배럴 정도 밑돌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요 측 요인을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지난해 급격히 감소했던 세계 석유 수요가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절기를 앞두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스를 대체하는 석유 수요가 추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적으로 석유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석유 재고가 줄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네, 자 박사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향후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국제유가 전망은 어떻게 하시고 주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4분기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세계 석유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와 오펙 플러스가 얼마만큼 증산을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가 핵심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분기에도 세계 석유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스를 대체하는 석유 수요가 4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쪽을 보면은 오펙 플러스가 어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이번 달에 이어서 11월과 12월에도 각각 하루 40만 배럴을 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원유 생산은 허리케인 피해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조금씩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에 4분기에도 석유 수급 상황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은 유가가 90달러, 100달러까지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4분기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수요와 공급 요인들이 현재 유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4분기에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 합의가 진전이 돼서 핵 협상이 진전이 돼서 이란 원유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형성되거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 유가는 현재 수준보다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4분기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70달러 중반에서 80달러 중반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오늘도 유가가 또 77달러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향후 유가가 더 상승하기보다는 이미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4분기에는 70달러 중반, 80달러 중반대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달석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